이제는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들 실제 현실에서 직접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모르는 번호 또는 스미싱 같은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수법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치밀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라드 타이거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일당 과거처럼 전화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적힌 문자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요즘은 이렇게까지도 속인다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이 악랄해지고요. 내용도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 여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지금까지는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뜻인데요.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경기도에 있는 소속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가짜 우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우체국을 아예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바로 아파트에 침입해서 가짜 우편물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이런 우편함에 직접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가짜 우편물을 놓고 간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최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우편물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발송하느냐? 지금까지 전화문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단속이 있었고요. 과학기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통신사에서도 차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짜문자나 전화로는 잘 걸려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겁니다. 정말 보이스피싱 일당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머리를 짜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편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우편물을 뜯어보기 전까지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용물도 진짜인지 아닌지 사전에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편물을 받게 된다면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의 종사자가 발송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인가 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범죄 조직의 입장에서는 1단계, 그러니까 먼저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신종 수법들이 활개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부터는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범죄 조직이 발송한 가짜 우편물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뜯어봤더니 공고 번호까지 있는데요. 2023년 1319호 이렇게 공문에 문서 번호까지 있다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제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 제조업을 운영하신다, 정말 자금이 필요할 때 덜컥 믿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지원 규모도 4,888억 이렇게 규모까지 나와 있고요. 자금 종류는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자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누가 봐도 실제 공공기관에서 보낸 듯한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원 대상을 보면 중소기업 중 제조사업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미차입 사업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도 이런 내용이 왔다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나 국세, 지방세 체납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라는 제외 대상까지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간도 구체적입니다. 협약기관이나 대출금리 이런 내용도 시급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라는 내용도 그럴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 절차도 실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하는 방식과 똑같이 기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업자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도 실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식들을 그대로 베껴놓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실제 보내온 우편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개인 사업자입니다. 제조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지원 규모는 4,88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조업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우편물 도착 안내서, 그러니까 실제 우편물을 보냈지만 부재 중이라 받지 못했다, 특별 송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안내서들을 많이 뿌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우체국을 빙자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서가 왔는지 궁금하게 되면 집배원에게 연락하고 우체국을 방문해달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우체국에서는 집배원에게 연락해서 우체국을 방문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 형식도 다르고요. 혹시나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형식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우체국 전화번호 직접 검색해서 전화하시는 것이 맞지, 여기에 나와 있는 집배원의 연락처에 전화한다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내 돈을 맡기는 꼴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사용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러니까 조사받아야 된다 라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습니다. 이후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기계를 사서 연락해달라 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계속하면서 1억을 빼앗긴 겁니다. 자, 이렇게 범죄 조직이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이유는 최근 많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백신 앱,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성 앱을 통해서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검사를 사칭하면서 공기계를 사서 연락해달라,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낮은 금리를 대출해주겠다라거나 협조하면 불구속으로 수사하겠다 하면서 협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협박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체나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강원도에서 일어났다는 일인데요. 20대 여성입니다. 조사를 하는데 서울 송파구 소재의 모텔에 투숙하라,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이 사람은 서울로 와서 모텔에 감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감금되면서 1억을 뺏긴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20대 여성이 너무 조심성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되든 이런 신상이나 신체를 협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인데요. 이분도 여성입니다. 당신은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이니까 텔레그램을 설치하라, 그리고 24시간 영상통화를 켜둬라, 이렇게 지시를 한 다음 신체 검사 명목으로 나체를 촬영한 사례입니다. 참 당황스러운데요. 얼마나 교묘한 수법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켰다면 이런 20대의 디지털 세대가 당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이 너무나 우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수법이 교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향으로 수법들이 점점점 변화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시나리오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지금까지의 대응체계,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먹었던 수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찰이나 정부기관들이 협력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응체계에서 허점을 탐색하고 더 지능적으로 차단체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통적 수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점점점 지능화되다가 최근에는 아예 오프라인에서 과거 방식을 사용하자,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잘 믿더라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점점 디지털로 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야 이제는 알 만큼 다 알았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예 대놓고 현실에서 활동하자는 뜻입니다. 전통적 수법이 오히려 더 잘 속아넘어가더라,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만큼 2021년 이후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과 각종 범행 수단 공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그러니까 경찰이나 정부에서 많은 단속들을 했고요. 대포폰에 대한 단속도 많았고 또 단가도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포폰을 그만큼 많이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한 번 할 때 더 많이 뺐자. 그러니까 피해금을 최대한 많이 뺏어가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우편물 받으실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공공기관을 사칭했다면 검색창에서 실제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되고 황당하지만 휴대폰을 어떻게 켜라 또는 휴대폰을 바꾸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수사기관은 대한민국에는 한 군데도 없다.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